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준지 토미의 시리즈 지하실. 이곳은 모리타 병원. 환자들 사이에서 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이 병원에서 비밀리에 기묘한 수술이 행해졌는데 그 환자 뱃속에서 적출한 신장에는 머리 그리고 팔다리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괴물 신장은 지금 지하실에 숨겨져 있다. 간호사는 사토의 몸을 체크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사토의 체온을 확인하던 중 사토가 간호사에게 그 소문이 진짜인지 물어봅니다. 간호사는 소문에 대해서 무언가 아는 듯한 눈치지만 헛소문이라며 그런 건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토에게 볼 일이 끝난 간호사는 방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토가 조용히 방에서 나오더니 간호사를 몰래 따라갑니다. 간호사가 소문의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사토는 지금 시간에 간호사가 지하실에 간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사토. 간호사가 들어간 방 안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곳에는 간호사를 포함해서 의사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졌다며 소문 때문에 기분 나쁘다며 다른 병원에 옮기려는 환자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 달 전 어느 날 밤 병원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소녀가 실려왔고 그 소녀의 혈액형은 당시 신장병으로 입원하고 있던 유키코와 일치하였습니다. 즉 신장 이식이 가능했다는 것. 그 후 소녀의 아버지가 나타났고 병원에서는 서둘러 소녀의 신장을 유키코에게 이식했는데 그 부친이란 사람은 그 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대성공하였는데 그 신장은 유키코의 몸속에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신장에서는 마치 흙에서 싹이 자라듯 머리와 팔다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가리킨 곳에는 유키코 몸에서 꺼낸 신장과 머리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발달한 머리 부분이 유키코 위 속에 들어가 있었고 적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목을 절단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몇 시간 사이에 절단 부분에서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플라나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편양 동물은 몸을 절단하면 절단 부위에서 재생이 됩니다. 마치 저 신장처럼. 이 신장은 불가사의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였습니다. 원장은 자신이 이것을 유키코 몸에게 이식하고 말았다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때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토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사들이 말하는 유키코라는 이름이 익숙하다며 유키코를 찾으러 갑니다. 너무나 쉽게 찾은 유키코의 병실. 면회 사절이라고 적혀있지만 사토는 무시하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유키코가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문을 쳐다보며 마사오냐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마사오가 아니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유키코. 사토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저 문병 온 거라고 말하자 유키코는 이제 아프지는 않다고 말을 합니다. 사토는 친근하게 이야기해서 그런지 유키코도 크게 거부감은 없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마사오가 남자친구인지 물어보는 사토. 유키코는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자 사토는 장난을 치는데 유키코가 받아주지 않자 금방 사과합니다. 그 순간 병원 원장이 들어옵니다. 원장은 유키코가 벌써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대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유키코는 전혀 아프지 않다고 말합니다. 원장이 유키코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사토는 조용히 유키코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원장은 타무라에게 유키코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고작 이틀 만에 유키코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있고 원기도 회복했다며 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장은 유키코의 회복 능력이 그 신장의 영향 때문일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 달이나 유키코의 몸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 그 괴물의 세포가 유키코의 몸속에 남아있다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식 능력이 강한 세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정말로 암세포가 퍼진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유키코의 몸은 정말로 신장세포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원장과 타무라는 괴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하는 연구는 방사선으로 괴물을 사멸시킬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유키코는 병원 옥상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키코를 사토가 찾아왔습니다. 사토는 유키코를 찾아다녔다고 말하는데 딱히 이유가 있어서 찾아다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키코는 사토가 편한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더 예뻤으면 좋겠다고. 그럼 마사오랑 계속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을지 몰랐다고. 그 소리에 진심인지 위로인지 모르지만 사토는 유키코가 정말 귀엽고 이쁘다는 말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키코는 무척이나 부끄러운지 아빠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방사선으로 실험을 하고 있던 원장과 타무라. 방사선을 비추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역효과가 났습니다. 사멸하기는커녕 더욱 빠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커서 그런지 그 머리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타무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서 꺼내달라고 속삭입니다.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원장과 타무라. 그 머리는 누군가 계속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며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장선반에 있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타무라는 머리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자 자신을 토미에라고 소개하는 머리, 그리고 타무라를 보며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며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서 자신을 꺼내달라고. 더 이상 듣기 거북한지 타무라는 빠르게 방에서 나가고 문을 잠굽니다. 끔찍한 괴물이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 무서운 타무라.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며 지하실까지 폐쇄하자고 제안합니다. 원장도 괴물이 무서웠지만 유키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괴물을 더욱 연구해서 괴물의 약점을 찾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키코 몸속에 있는 세포를 죽이자고 설득해보지만 타무라는 더 이상 관리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매정하게 뒤돌아갑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간, 사토는 조용히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사토는 지하실의 소문을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었고 지하실로 향합니다. 밤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하실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지하실에 가까이 가자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빠르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고리를 돌립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열리지는 않는데 무척이나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토는 어쩌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옵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남자는 옆에 있던 사토를 눈치채지 못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남자는 사토도 처음 보는 남자였고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사라지고 사토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손전등을 켭니다. 좁은 시야로 조심히 안을 살펴보던 사토 앞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곳에는 나체의 토미에가 있었습니다. 토미에도 불빛을 느끼고 사토를 쳐다봅니다. 사토는 여자가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욕 중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하고 빠르게 방을 빠져나갑니다. 사토는 늦은 시간 지하실 좁은 욕조 안에서 목욕하고 있었다는 것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더 이상 고민은 하지 않고 잠을 청합니다. 토미에는 욕조 안에서 조심히 일어나서 나옵니다. 근처에 수건이 있었고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토미에는 어디론가 향합니다. 토미에가 향한 곳은 유키코의 병실이었습니다. 유키코의 병실을 열고 들어가는 토미에. 토미에는 유키코를 깨우고 유키코도 토미에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유키코는 토미에를 확인하고 하들짝 놀라 단번에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태연스럽게 인사하러 왔다는 토미에. 하지만 유키코는 토미에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토미에가 말한 대로 마사오랑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미에는 마사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사오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유키코가 시킨 짓이냐고 물어봅니다. 유키코는 대답도 못하고 토미에가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서 놀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병실 사람들 모두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토미에는 그런 유키코의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타무라가 나타났습니다. 타무라는 여자를 경계하며 유키코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타무라는 유키코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외치며 토미의 등을 돌립니다. 토미의 얼굴을 확인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타무라. 타무라는 토미에가 지하실에 있던 괴물이란 것을 바로 알아차려버렸습니다.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지하실 괴물.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성장한 토미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사선을 맞은 토미에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타무라. 타무라는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장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타무라는 어젯밤 계속 병원에 있었지만 기척도 못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면 단 하루 만에 재생해서 사라졌다는 말이었고 원장은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토미에는 타무라 선생님의 집에 간 것이었고 타무라는 원장에게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무라는 유키코의 몸이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타무라는 유키코를 보러 갔었고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유키코가 키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고 유키코 자신도 키가 커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머릿결도 좋아진 유키코. 그걸 본 타무라는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미에의 세포가 유키코를 죽일 거라 생각하였지만 토미에의 세포는 유키코의 병을 고쳐주었고 더 나아가 외형까지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연구를 해야겠지만 이 세포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유키코는 평소와 다르게 자신이 먼저 사토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사토도 유키코의 변화를 알아차렸고 유키코는 모두를 자신을 보고 딴 사람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키코는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병까지 걸려 슬펐지만 이제는 아니라며 자신은 더욱 이뻐질 거라는 유키코. 유키코는 옛날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초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뛰어다니거나 이야기하는 꿈.
마사오랑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제 사토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토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마사오의 대타가 아니라고. 거기다 조금 예뻐졌다고 바로 태도가 바뀐 유키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토는 지금의 모습보다 예전의 모습이 더 좋았다고 하자 유키코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토의 눈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냅니다. 일부러 먼저 사토를 찾아온 유키코였는데 사토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유키코는 불쾌하다며 병실에서 뛰어나갑니다. 갑자기 유키코가 나가버리자 사토가 당황한 듯 유키코를 따라가 보지만 맹장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토를 도와주기는커녕 놀리는 유키코. 하루 만에 변해버린 유키코의 모습에 사토는 유키코가 마치 딴 사람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토는 유키코가 걱정돼서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지만 유키코는 이미 사토에 대한 마음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내일 퇴원해서 마사오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죠. 마치 사토를 약을 올리듯. 그렇게 나쁜 말들로 사토를 내쫓아버립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었지만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유키코. 병실 안에 있던 거울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자신이 알고 있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익숙한 뒷모습이 모리타 병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무라와 원장은 진료 시간이 끝나고 또다시 연구를 하기 위해 지하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토미에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타무라는 원장도 신경 쓰지 않고 왜 이곳에 왔는지 물어보지만 토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성냥을 꺼내놓은 자신의 신장에 던지고 신장에 불이 붙습니다. 신장에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타무라는 그런 토미에를 저지하고 원장에게는 소화기를 가져와 달라고 소리칩니다. 타무라는 소중한 연구 재료를 없애버려서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토미에는 타무라에게 저런 괴물은 소중한 게 다를 필요 없다며 저런 무서운 연구는 간두고 둘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자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타무라에게 연구도 소중하였습니다. 타무라는 토미의 유혹에 당하지 않고 토미에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휘발유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 하지만 휘발유는 토미에가 가져온 게 아니라고 하죠. 타무라는 머리가 이상해졌는지 토미에를 연구 재료로 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길이 심해지자 천장에 있던 수납장 문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다카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다카기. 그의 계획은 토미의 연구를 의사한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며 휘발유를 집어듭니다. 그때 원장이 소화기를 들고 왔고 빠르게 불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불을 끄는 원장과는 다르게 타무라는 토미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게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카기는 휘발유를 이곳저곳에 뿌리고 있습니다. 원장은 다카기를 알아봅니다. 다카기는 앞전에 레이코의 아빠라고 하였던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카기에게 물어볼 게 많은 원장. 그런데 다카기는 바로 도망을 치고 들고 있던 담배를 휘발유에 던집니다. 엄청난 양의 휘발유로 인해 불은 순식간에 붙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불이 붙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사토는 이 상황에서도 유키코를 걱정하고 유키코 병실 앞에 왔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유키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사토는 유키코 병실로 들어가서 불이 났다고 말해주는데 유키코의 상태는 무척이나 이상하였습니다. 유키코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은 사토. 그런데 유키코는 자신이 유키코가 아니고 자신은 토미에라고 말합니다. 토미의 세포는 유키코 몸을 점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유키코가 아닌 완전한 토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은 쉽게 진압이 되지 않았고 병원 밖은 무척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그때 유키코는 다카기 선생님을 알아보고 쳐다보는데 다카기 선생님은 병원 앞만 쳐다볼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완전히 타버린 지하실에서 세 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원장과 타무라 그리고 신원불명의 여성 한 명. 이렇게 해서 저주받은 모리타 병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문을 남기고 더욱 이상한 점은 수술실에 함께 있었던 간호사들이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미의 10편 지하실이 끝이 났습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유키코는 점점 토미에로 변해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자신이 토미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많아지는 토미에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증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카기는 토미에 근처에 있으며 자신만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스토리와 매력적인 토미에.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다음 편의 제목은 하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